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집값이 급등해서 뭐 3기 신도시다, 또 서울 시내 안에는 뭐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건축이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축법을 완화해서 빠른 시간 안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정책을 내놨는데, 바로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넓은 면적이 공급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법을 개선했다, 이런 내용인데, 자, 구체적인 내용 보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 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까지 확대한다. 공간 구성을 방 2개에서 방 4개까지. 이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2021년 올해 12월에부터 하겠다. 자, 쉽게 먼저 제가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형 생활주택 한때 인기가 많이 있었죠. 예, 그때 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됐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는 뭐 세대당 뭐 0.5대, 0.7대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상가는 뭐 몇 대 이런 게 있는데, 주택은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주택법에서.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그때는 공급을 많이 했던 것은 1, 2음 가구가 많이 일어나니까 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라. 그 대신에 주차장을 덜 확보해도 허가를 내주겠다. 그리고 금리를 낮은 금리에 그냥 거저 갖다 쓰게 만들어주겠다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가 됐었던 거죠. 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겠다. 오피스텔 태생이 원래는 사무실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서울의 여러 가지 주거난 때문에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여러 가지 지금 활성화 시켰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용 120제곱미터면 사실 오피스텔은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건 발코니 확장을 해서 전용 면적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시사용 면적은 더 많죠. 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대수를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이 되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실사용 면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 전용 면적을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 허용하겠다. 그러면은 아파트로 치면은 거의 뭐 한 39평형? 뭐 이런 식으로 될 정도가 되는데, 자,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도 올해 11월부터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세제 지원하겠다. 한도를 3억 5천에서 3억 5천이던 걸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금리를 1% 정도 낮게 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공급 속도도요,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을 9개월에서 2개월로 빠르게 통합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안에 주택을 공급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뭐 세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보통 이제 소규모로 도심에 보통 짓기 때문에 뭐 6개월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당장 이걸 시행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정부가 이거는 의도하는 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을 사는 지주들, 시행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분양을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돈을 빌려주는 것도 1% 가까이 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 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 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어쨌든 간에 도심 내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을 원하는, 또 아파트에 들어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는 분들, 아파트 대체제죠. 이걸 더 빠르게, 그 대신에 좀 넓은 평형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 또는 이게 이제 가족들이 사실상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거의 이제 1, 2인 이런 가구들이 많이 들어가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넓은 면적에 이런 주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모두 들어가서 아파트 대신에 살 수 있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수요층은 꽤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짜투리탕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 상황 개선 및 전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은 더 풀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설명을 보고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 면적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면은 집값이 또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이 들어가서 면적도 작지만 또 실사용 용도로 들어가서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 사는 그런 어떤 수요는 많지가 않았던 거죠.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좁은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보면 거의 원룸이 많습니다. 대부분 공간 구석이 거의 침실 하나 거실 하나로 2, 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에 2, 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 공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여 허용 면적을 가족 평형이 전용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전용 60제곱미터 거의 24평형입니다. 예, 까지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침실 3개에 거실 하나 등까지 완화하겠다. 이거를 2021년 12월 이전에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자,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 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바닥 난방이 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하여 동일 전용 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전용.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전용 8호다 그러면 실사용 면적은 뭐 100제곱미터 뭐 이 정도가 된 거죠.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제곱미터에서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부담 가는 분들이 도심 내에 이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대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아무래도 당근을 줘야 공급이 많이 되니까. 자, 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021년과 22년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를 더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 인하하겠다. 어쨌든 간에 대출 한도를 많이 해주고 40%를 더 주고 지금보다 금리도 1% 인하하겠다. 갖다 돈을 많이 쓰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넓은 평형대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도심에 주택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자, 융자 개선안도 여기 있습니다. 혹시 여기 뭐 시행을 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뭐 땅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를 배제를 해주겠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중과가. 자, 취득세율이 토지분에서 기본이 4%에서 4%를 중과시킵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8%고 건축분에서는 기본이 2.8%인데 1.6%를 중과시켜서 4.4%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분에서 이렇게 중과를 시키고 있는데 LH 등과 매입 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라 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LH 등에 이거를 같이 공급하겠다고 약정서 쓰면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하면 이런 취득세까지 중과를 시키지 않겠다.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긴급 속보로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에 있어서 넓은 면적대까지 여러 가지 사업 주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빠르게 공급시키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잘 하셔서 도심 내에 아무래도 공급이 이제는 지금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평형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염두하셔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새로운 세법이 나오고 또 바뀌는 정책이 나옵니다. 하루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소식들 장대장 TV를 통해서 보지 않으시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 보듯이 우리 장대장 TV를 구독하셔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하시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